혹시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고 양말 자국이 2시간 넘게 남아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가시는데 이건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기시면 몇 달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지훈이고 30년간 신장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신장 건강을 추적 관찰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와 상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친 분들 중 상당수가 결국 투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 신호를 알아채고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고 계세요. 신장 기능이 50%까지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이에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신장을 되살리고 평생 내 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음식과 습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73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셨고 저녁마다 발목이 붓는 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어요. 박영수님은 그때서야 평소 느꼈던 피로감이나 부종이 모두 신장과 관련된 증상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음식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치기 시작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 브로콜리와 마늘을 꾸준히 드시고 무엇보다 짠 음식을 확실히 줄이셨어요. 놀라운 건 3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목 부종이 줄어들고 소변 거품도 현저히 줄었어요. 6개월 후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다시 안정된 범위로 돌아왔고 지금은 1년이 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면 얼마든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박영수님처럼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검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초기에만 잡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지켜주는 음식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을 아껴 쓰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드시면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먼저 올리브 오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이 신장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건 전신염증을 줄여서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름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염증 수치를 20%나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해요. 특히 신장은 혈관이 매우 밀집된 장기라서 염증에 특히 취약해요. 염증이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염증 반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69세 이정자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섭취하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다리 부종이 완화되고 혈압도 안정되셨어요. 이분은 원래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샐러드나 찐 채소 위에 뿌려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약불로만 해야 해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퓨어나 포마스 등급은 피하시고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되도록 짙은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좋아요. 플라스틱 용기나 투명한 병은 빛에 의해 성분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올리브 오일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브로콜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이게 쌓이면 신장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죠. 미국 존스 홉킨스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신장세포 손상을 30%나 줄였다고 보고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단순히 채소 하나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만난 75세 김영호님은 주 3회 정도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눈에 띄게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저녁까지도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조리법이 중요해요. 잘게 썰어서 5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에 2분간만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 성분이 최대로 생성돼요. 그리고 들기름과 두부를 함께 무쳐서 드시면 영양 흡수도 더 좋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다만 신장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기 이후 단계에서는 브로콜리의 칼륨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칼륨이 몸에 축적될 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 3회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시는 게 안전해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세 번째로 마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신장 건강에 탁월한 식품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낮춰주거든요. 신장 손상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인데 마늘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해주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생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7mHg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7mHg면 작은 수치 같지만 신장 건강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계속 손상을 받거든요. 68세 최순자님은 매일 다진 생마늘을 브로콜리 무침에 곁들여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셨어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마늘을 꾸준히 드신 후로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세요. 마늘을 드실 때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해요. 마늘을 다진 뒤에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셔야 해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이 충분히 생성되거든요. 그 다음에 샐러드나 구운 채소와 함께 드시면 돼요. 다만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마늘이 혈액을 더 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마늘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이 세 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도 신장은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각각의 음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해주니까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음식뿐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도 신장을 지키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과 함께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신장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짠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트륨은 신장이 걸러내야 할 부담을 가장 크게 늘리는 요소예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과로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나트륨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짠 음식까지 계속 먹으면 신장이 견디기 어려워져요. 많은 분들이 국물을 좋아하시는데 국물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물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자제하시고 간장도 찍먹으로 최소화하세요. 대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저염 제품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 국물까지 다 드시는 편이신가요? 두 번째로 진통제 남용을 피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줄여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통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젊을 때는 괜찮았던 용량도 나이 들어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두통이나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진통제부터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해요.
꼭 필요할 때만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복용하시고 가능하면 찜질이나 마사지 같은 대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혹시 통증 있을 때 약부터 찾으시나요? 세 번째는 단백질 과잉 섭취를 조절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노폐물 발생량이 늘어나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요즘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남용하시면 위험해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대신 두부나 달걀, 흰자, 생선 위주로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품들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단백질 섭취를 얼마나 의식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인데 혈류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죠.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서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켜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 한 잔의 술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회복이 빨랐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장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술은 정말 소량씩 가끔만 드시고 담배는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아요.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금연 금주를 지키셔야 해요. 혹시 아직 담배나 술을 습관처럼 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은 노폐물 배출의 핵심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줄어들어요. 이게 신장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후에 자기 전에 나눠서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줘요. 하지만 신장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물을 마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서 마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단,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넣지 마세요. 하루 물 섭취량 얼마나 되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짠 음식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식과 습관을 이렇게 조율하면 신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오늘은 신장을 지키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품료와 부종 같은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면 정말 위험하지만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 마늘 같은 음식들로 신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들이 있었어요.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 아플 때마다 진통제부터 찾는 것, 국물 위주로 식사하는 것들이 모두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습관들을 지금이라도 고치셔야 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염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두부나 생선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적정량 드시는 것, 여기에 꾸준한 운동까지 더하면 완벽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신장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고 결국에는 평생 투석을 받으며 살아야 할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투석이 시작되면 주 3회씩 병원에 가야 하고 음식 제한도 훨씬 엄격해져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80세가 넘어서도 평생 내 신장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소변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오고 부종이나 피로감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70대의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국물량을 줄이고 간장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이것만으로도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넣은 반찬을 하나 추가하시고 저녁에는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드셔보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의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살리는 고품질 단백질 조합과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도 잘못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올바른 방법을 알고 하시면 신장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신장으로 평생을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오늘 3가지 음식 중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서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서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다른 건강 정보들도 충분히 시청해 보세요.